지난 이야기. 오래전 이 땅에 자리 잡은 켈트족. 로마와 대적할 정도로 힘은 셌으나 카이사르에 의해 컷. 이후 자연스레 로마의 문화를 접하다 로마 제국이 둘로 나뉘자 곧바로 독립한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클로비스 1세. 그는 로마 제국을 동경했고 동시에 민족성을 잃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프랑크 왕국은 가톨릭을 믿게 되었고 균분상 속제에 의해 분열하게 되어 난세가 이어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또 다른 인물, 카롤루스 마르텔. 그는 손자때에 이르기까지 봉건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고 왕국을 제국으로까지 번영시켰지만 균분상속제 때문에 또다시 분열한다. 설상가상 북쪽의 바이킹이 수도 파리까지 내려오자 왕권은 약화되고 지방귀족의 힘이 막강해진다. 이때 등장한 두 가문이 각각 두 국가의 수장이 되고 결국 영국의 딴 마음을 품게 되면서부터 프랑스와 영국 국가 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마는데, 많은 이들의 추대를 받은 카페 왕조도 루이 7세에 이르기까지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방 귀족들의 힘은 막강했고 왕들은 자신의 직할지밖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죠. 때문에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 왕이 되어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한 거였어요. 오죽하면 카페 왕조가 왕위를 찬탈했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아 루이 7세에서 단절된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마냥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큰 기회가 찾아왔는데요. 바로 십자군 전쟁이었죠. 디웨베, 교황 우르바노 2세의 말에 무려 6만 명이나 모였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당시 유럽인들은 정말 신앙심이 깊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은자 피에르의 민중 십자군과 유일하게 1차 십자군에는 황제나 왕이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6차 시기에는 예루살렘을 매매한 것을 봤을 때 이들의 원정은 종교를 위한 숭고한 희생이 아닌 여태까지 해온 약탈 그리고 학살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의 여파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1차 원정이 승리하자 유럽에는 십자군을 찬양하는 수많은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고 교회는 기사들의 덕목을 매일같이 설파하며 기사는 곧 신앙의 수호자라는 인식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기사도였어요. 기사도는 2차 원정을 통해 프랑스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루이 7세를 필두로 수많은 영주들이 참가했고 기사도답게 시원하게 말아먹었죠. 비록 카페 왕조의 왕권은 약했을지라도 프랑스 왕국 자체는 강했습니다. 교황에게 인정받은 황제가 있고 제국이라 불리우는 옆나라와 비교해도 꼴릴 게 없을 정도였죠.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루이 7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증명하고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그건 바로 성당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었죠. 자신의 선조가 그랬듯 종교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디자인이 바로 고딕 양식이었어요. 고딕 양식, 고딕은 고트적이라는 뜻으로 게르만족의 야만스러움을 조롱하고자 르네상스 시기에 붙은 이름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여러 문화가 짬뽕되어 탄생한 로마네스크 양식과 달리 오직 프랑스만을 위한 양식을 고안해낸 거죠. 루이 7세가 고딕 양식을 성당 건축에 사용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디자인 자체가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높은 천장과 수직 첨탑, 크고 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로 성경 구절을 담은 디자인은 하늘나라에 가려는 중세 사람들의 열렬한 신앙심을 나타냈죠. 게다가 그는 왕실 직할지에 생드니 대성당과 노트르담 대성당을 고딕 양식으로 건축했는데요. 생드니 대성당은 10세기부터 800년 동안 왕실 묘지로 사용되었으며 노트르담 대성당은 그의 치세 기간 내에 완공되지 못했으나 프랑스 고딕 건축물의 최고 걸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이 7세의 아들 필리프 2세가 왕위에 올랐을 당시 프랑스 영토 절반 이상이 영국 손아귀에 놓입니다. 노르망디 공국이 수대에 걸쳐 프랑스 영토에 영향력을 뻗쳐 앙주 제국을 세웠거든요. 필리프 2세는 영국의 왕위 계승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리처드 1세와 존 왕 둘 사이를 이간질했고 끝내 아키텐을 제외한 모든 영토를 수복했죠. 내정에 있어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는 샤를마뉴 때부터 이어져 온 봉건 관료제의 한계를 인정하고 왕실 직할지를 늘렸으며 상업을 발전시킴에 따라 농경 중심 사회, 장원을 붕괴시켰습니다. 이때 직할지의 코민을 조성하게 되죠. 13세기에는 화폐 경제의 발달에 따라 상인들이 큰 돈을 만지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이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싶었고 필리프 2세 또한 그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모범자유 도시라는 이름으로 오늘날의 자유무역 지구를 세웠습니다.
상인뿐 아니라 수공업자, 임노동자 등 다양한 상업계층을 입주시켜 세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죠. 그리고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활동과 그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왕과의 계약관계 하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 즉 부르주아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부르주아는 수세기에 걸쳐 프랑스 왕실과 부딪히게 돼요. 사이가 좋을 땐 필리프 2세가 부빈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등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루이 16세처럼 왕이 계약을 어기고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려 들면 언제든 한 거였죠. 이것으로 프랑스 시민혁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필리프 2세 사후 루이 9세를 거쳐 필리프 4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왕국은 부흥기를 맞이합니다. 특히 필리프 4세는 네덜란드 편에서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죠. 강력한 통일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증세 문제로 얼굴 붉힌 적이 있다고요. 비록 플랑드르의 반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지만 그는 기어코 돈 나올 구멍을 찾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회에서요. 십자군 원정 중 2차 십자군을 준비할 당시 교황은 재산 보호와 채무 변제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정은 대실패. 죽은 이들의 재산은 전부 교회로 기속되었고 덕분에 템플 기사단은 프랑스 내 많은 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죠. 문제는 영원할 것 같았던 원정도 회를 거듭할수록 힘을 잃었고 템플 기사단 또한 존재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필리프 4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성직자 아세 때문에 교황과 마찰을 빚고 있었으니 이참에 싹 다 갈아엎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그는 최초로 삼부회를 소집해 귀족과 부르주아의 지지를 얻어 성직자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적대감을 표하는 교황 보나파시오 8세를 납치해 꼭두가시 교황을 앉히고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겼죠. 마지막으로 템플 기사단을 2단으로 몰아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필리프 4세 사후 프랑스는 후기 문제로 급격히 악화되어 갑니다. 마치 교회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필리프 4세를 포함하여 그의 후계들이 모두 급사하게 되죠. 결국 샤를 4세가 후계자 없이 사망하자 왕위 계승 문제가 발발하게 되었고 선대와 친척 관계인 프랑스의 필리프 6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맞붙게 되었어요. 사실 족보만 따져보면 에드워드 3세가 필리프 6세보다 정통성이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에드워드 3세는 이미 영국의 왕이었고 그런 그가 프랑스 왕위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프랑스는 영국 산하로 들어가는 것이겠죠. 당연히 프랑스 내 여론은 좋지 못했고 결국 왕위를 필리프 6세가 차지하게 되었어요. 에드워드 3세 또한 스코틀랜드와 전쟁 중이었으므로 프랑스 내 자국 영토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필리프 6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맙니다. 필리프 6세는 에드워드 3세의 이러한 선택적 복종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가 스코틀랜드를 정복하고 나면 다시 왕권에 도전할 것을 알았기에 그의 정복 전쟁을 방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에드워드 3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직물의 핵심, 양모 수출을 금지하며 플랑드르를 압박했죠. 생계를 위협받게 된 플랑드르는 당연히 영국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필리프 6세 또한 경제 보복에 나섰는데요. 당시 프랑스 내 영국이 가지고 있었던 아키텐을 몰수하고자 나선 것이었죠. 아키텐에는 보르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보르도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고급 와인, 보르도 와인의 생산지예요. 당시에도 보르도는 유럽 전역에 와인을 수출하는 도시였고 한 해 와인 수출량만 약 1억 병, 와인으로 벌어들인 돈의 양만 해도 영국 전체 재정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영국에서 아키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프랑스의 충성 맹세 그 이상의 굴욕도 감내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필리프 6세가 아키텐을 몰수하겠다고 나서니 에드워드 3세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0년 전쟁의 서막이 오른 거죠.